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자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윤정입니다. 오자유요의 위대한 여정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탈북 미남 미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남한 가족들도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역시나 밝은 모습입니다. 네. 건강하시죠? 네. 네. 자, 오늘 두란노 서원교회 김상배 목사님 나와주셨는데요. 자, 오늘 오자유요 식구들과 함께하는 기분, 소감 어떻습니까, 목사님? 항상 느끼는 감정입니다만 그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서 생을 새롭게 바꾼 그 용기 또한 삶의 투정에 그런 깊은 애정과 존경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쩌면 성경 출애굽의 그 여정에서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뇌, 기적이라든지 감격과 기쁨 같은 것들을 경험해본 어쩌면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롤 모델 같이 어떤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런 것들 들어보면 감동이 돼서 제가 오히려 행복해지고 은혜를 받고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네. 모습만 뵈도 네. 이렇게 마음이 기쁨이 이렇게 차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얼굴도 이렇게 막 그렇습니까? 빛나시고요. 은혜로워요. 은혜로 화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은혜로 또 멋있으십니다. 그래요. 탈북민을 한 명이라도 이제 한국으로 보내면 바로 총살형에 처해지거든요. 근데 그 가족이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제가 이제 수배가 떨어졌거든요.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때 당시 거의 한 1인당? 네, 그게 사실 나중에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혹시 안전 만나잖아요. 큰일 납니다. 어머. 납치해가지고 태워서 가면 이 사람들이 그 차 안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운명을 맡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믿어? 네, 오늘은 오지연 씨와 김경아 씨에게 제가 퀴즈 하나 좀 내볼까 하는데요. 네. 퀴즈요? 네. 자, 두 분은 탈북에 필요한 3요소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탈북 필요한 탈북은 3대 요소가 있었어요? 네. 3대 요소. 일단은 뭐 열망. 나만을 향한 열망. 그렇죠. 열망. 아니, 열망 있어야 용기가 있어야 되고. 되죠. 용기요. 강단. 용기가 있어야 되고. 용기, 강단.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지. 돈 없으면 안 되지. 맞아요. 네. 3대 요소? 뭐가 그다음에 있어야 되죠? 브로커? 너무 정답이 빨리 나온 것 같은데요. 역시 오자유의 가장 장기 출연자. 장기 출연자. 역시. 맞습니다. 그냥 몸에서 배워 들었어. 네, 아유, 그러게. 정답이 이렇게 다 나왔는데, 탈북의 3요소는 바로 동기, 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럽. 진짜 안 봤는데. 진짜 불안한 3대 네. 요소. 진짜 안 봤는데. 그렇게 맞구나.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탈북 브로커입니다. 자, 오늘 오자유요 식구들에게는 없어선 안 될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치. 예, 서민 씨. 브로커가 없으면 한국에 못 오죠. 그래요? 한국에 우리가 붙어 있지만 실제 한국을 오려면 삼국을 터서 이제 와야 되기 때문에 말도 모르고 여권도 없고 그치. 사실 돈도 많지가 않습니다. 너무 밭대자 돈이 얼마나 북한 사람들 가지고 있는 맞아. 돈이 뭐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로커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탈북의 문이 열리지도 않고요. 그 브로커들 덕분에 사람도 탈북하고 복음도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한 거네요. 정말 필요한 여기 거죠. 계신 분들 중에서 브로커 없이 혹시 넘어오신 분이 계시는가요? 이거 브로커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해요. 어떻게 와요? 못 넘는구나. 아니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한국을 와야 되는데 이 네 개 나라 말도 모르고 아니 세계 지도 하나를 가지고 맞아. 그리고 나라마다 그냥 넘을 수 있어요? 국경이 있잖아요. 맞아. 그 여권도 없고 돈도 없고 말도 모르는데 브로커 없으면 못 오지. 물론 얘기는 브로커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 정도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지는 또 완전 필요하죠. 잘 몰랐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새 가족이 나와주셨는데요. 북한에서 전국 수배령까지 내려졌던 최연소 탈북 브로커 하진우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브로커예요? 네. 처음 봐서 브로커. 처음 봤어. 나는 우리나라 사람 아닌 줄 알았어. 아니 나도. 아, 연세가 좀 있는 분이지 않을까? 저는 약간 형사님 같이 생겼을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최연소 씨라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대한민국에 이제 왔고요. 저희 고향은 함경북도 무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이제 무산하면 사실은 되게 큰 도시
강이거든요. 이제 무산 강산이 있다 보니까 인구가 한 10만 명 이상으로 예, 그렇게 많은 도시입니다. 또한 이제 그 청진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내륙이랑 또 이제 이런 통할 수 있는 그런 국경 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함경북도 무산에서 네. 태어났는데 몇 살 때부터 그러니까 브로커 일을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브로커 일을 시작한 거는 15살 때부터였어요. 15살이 뭘 한다고 브로커를 하죠? 예, 많이 듣습니다, 이제. 근데 13살 때부터 거의 이제 한국에서 돈 받아주는 예, 그런 일을 도와주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브로커를 예,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 아까 13살이라고 하셨죠. 네. 시작한 게. 참 위험한 일이었는데 어떻게 처음 그 일을 하게 되셨나요? 이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집안 자체가 90년대 이제 저희가 되게 그 지역에서는 되게 알아주는 집안이었거든요. 외화벌이 사업을 해가지고.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막 평양이 이제 그때 막 개발할 때인데 거기다 지원도 되게 많이 했어요. 막 지금 막 말해도 알만한 그런 건물들에. 근데 그 돈이 이제 안기부의 간첩 자금으로 이제 나라에 지원을 했다 이런 누명을 쓰게 돼가지고 예, 저희 가족이 고위부에 다 이제 잡혀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족을 일부러 친 것 같아요. 너무 외화벌이 하면 범주가 돼요. 너무 커지면 권력과 결탁을 해야 되는데 그 권력도 막아줄 수 없을 만큼 커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칩니다, 그냥.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무산 강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특파원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바로 이제 오는 기자분들이 있거든요. 그 기자가 이제 기사를 올려보내야 되는데 쓸만한 게 없으니까 이제 누구네 가족이 어렵게 사는 시기에 나라에 지원도 많이 하는데 이게 되게 우심스럽다. 잘 사니까. 검은 돈이 아닌가 해가지고 저희를 이제 말 한마디. 잡으려고 예, 그 중앙당에서 그 비사그룹파라는 게 형성이 돼가지고 예, 그룹화 형성되고. 예, 그 정도로 이제 내려와서 저희 그 거의 뭐 온 가족이 다 이제 보도에 잡혀 들어갔거든요. 와. 그래서 그 1년 넘게 이제 조사를 받고 마지막에 나오긴 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 이제 김정일이 방침 검열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방침 검열은 또 방침을 받아야만 살아나는 그런 무서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1년 지나서 이제 사건이 해결이 됐는데 저희가 진짜 그 안기부 돈이 아니었고 저희가 번 돈을 바친 건데 근데 이게 또 김정일이 한번 얘기를 한 거는 번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을 교양 처리를 해서 내보내시오 이런 방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죄는 없지만 이제 그런 장군님의 간대한 그런 방침을 받고 살아난 거다. 은혜로 이제. 거기에도 체제선전이 예.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거 같다 그러고 자기가 해버리고. 네, 그래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내리막길을 예, 소위 말하는 진짜 안기부도 먹기 위해서 노력했구만.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거의 막 집안이 거의 다 박살 이제 품비 박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 보이고 저 사람들도 예, 나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예. 처음에는 이제 돈을 받아줬던 계기가 저희 아버지가 저희가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일어서가지고 다시 외화벌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쪽에 그런 좀 대방이라고 하는데 그런 같이 일하는 사업자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처음에는 이제 부탁으로 예, 뭐 한국에 뭐 아는 그분의 친척이 이제 돈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 북한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오갔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외화벌이를 하다 보니까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쉬웠어요. 왜냐면 저희가 판매를 하면 그 판매 대금을 이제 저희는 이제 직접 세관에서 받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게 처음에 계기가 돼서 돈을 받아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 탈북 도울 때 그 과정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 탈북 첫 탈북이잖아요. 네. 그때 어땠어요? 그때 당시 그 중국분의 부탁을 받고 갔던 집이 있거든요. 그분을 이제 제가 이제 탈북을 시켜야 되는 분인데 진짜 집에 갔는데 아마 저희 뭐 고향 분들은 아시는데 집에서 막 몽둥이를 휘두르도 걸릴 게 없는 집이었어요. 네. 그리고 진짜 예, 당장 쓰러져가는. 진짜 그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예, 폐가에서 사는 그 가족이었는데 제가 그 어릴 때 그런 막 굶어가지고 이 사람이 한 3일 정도 굶으면 일어나기가 힘들거든요. 막 빈혈이 막 오고 그런 눈을 이제 그 사람들의 눈을 보고 나서 뭔가 내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명감.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뭐 쌀 몇 킬로 이렇게 드리는 건 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생계를 연장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여기서는 저는 살고 싶지 않다고 네. 쌀도 어디든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첫 계기가 돼서 그 사람들을 제가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일단은 한국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일단 그 중국에 있는 대방을 통해서 일단 중국이라도 먼저 보내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 좋게 중국 걸쳐가지고 몽골로 해서 한국까지 오셨어요. 어머 그 가족이 지금 예. 어머나. 지금 잘 살고 있나요? 아, 예. 자서 뭐 이제 그때 그 어린 친구가 다행이네. 지금 대학교도 이제 졸업하고. 본 적도 없는데 뿌듯하다. 진우 씨는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진우 씨 지금 아니었으면 되게 많을 거 죽었을 아니에요. 것 같아요. 생명을 살리는 네, 맞아요. 거잖아요. 저는 궁금해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아서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 과정이 그냥 이야기는 얼핏 들었지만 사실 자세히 잘 모르거든요. 보통 다 이제 중국을 통해가지고 북한으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북한에 공식적으로 돈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그 중국에서 돈을 북한으로 보냅니다. 두만강 아니면 이제 압록강을 통해. 직접 돈을 현금을 보내요? 아니면 뭐 현금으로 온라인으로? 보내죠. 예, 온라인이 안 됩니다. 지금 북한은 온라인이 안 되다 보니까. 예. 돈을 좀 그걸 이제- 택배처럼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돈을 어느 정도 이제 뭐 몇십만 위안을 이제 중국에서 이제 돈이 한 번에 모이면 그걸 북한으로 이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화를 연결시켜줘서 이제 한국에 있는 가족이 얼마를 붙이면 거기서 이제 수수료 20% 정도를 떼고 이제 가족한테 드리는. 아, 네, 그런 20%구나. 구조로. 예, 꽤 지금 비싸요. 50% 됐어요. 지금 50%. 50%나 돼요? 예. 아, 지금 50%예요? 지금은 가다 걸리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브로커들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50%도 못 나가요. 목숨값이니까. 그러면 진우님은 그 북한에 있는 분한테 돈을 전달하시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네, 이제 가족 연결해줘가지고 바로 이제 돈이 들어오면 그걸 이제 내려와서 또 이제 보통 저희가 작업을 할 때는 산에 가서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북한에 산에 올라가서? 예, 그 탐지기 그런 차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전화가 안 돼요. 국제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연결해서 돈을 얼마 보내는 거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이제 와서 돈으로 주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안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처음에 내가 브로커라는 입장으로 네. 뭐 이렇게 해서 돈이 왔습니다 하면은 고맙다고 하기보다는 의심하는 믿죠, 경우가 예. 더 많을 것 같은데. 거의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때부터 이제 그 돈 받아주는 것 또한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 가족들끼리 통하는 걸 암호가 있어요. 암호를 만해야 되는 그래서 뭐 이제 따님이 찾으신다 아니면 이제 부모님 누가 이제 찾아 뭐 이렇게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와중에 안 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안 믿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뜻 안 가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 그럼 남북한 가족들이 가족 전화통화도 이제 한다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전화통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결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제 불법이다 보니까 중국 전화가 이제 북한으로 들어와요. 핸드폰이요? 예, 중국 핸드폰이 들어오면 그걸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중국을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국제 전화를 하는데 이게 일반 지역에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경 지역, 그 특정 장소에서만 그 전화 신호가 잡히거든요. 커지는 곳이야말로. 이게 또 되게 힘든 게 전화를 한번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한 10시간 정도는 잡아야 돼요. 아, 그래요? 중간에서 계속 끊기거든요. 신호가 안 좋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국경지대까지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데리고 와서 예. 잘 터지는 데서. 잘 터지는 곳을 찾아서 예, 거기서 전화 전화를 시켜주고. 연결을. 우리가 뭐냐 이거 하나 또 통신구에서 이거 하나 좀 설치해주면 끝인데. 민원 넣을 수도 있는데 북한에서 아니 여기서 전화 통화했다는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게 그 과정이 이렇게 집에서 한 게 아니라 되게 어려운 과정에서 통화를 하셨던 거고. 거기는 잘 터지는 지역은 아스컴이라고 해서 보이지도원들이 맞습니다. 다 주둔해 감시를 있어요. 또 감시를 그냥 보이지도원 옷을 입는 게 아니고 농사꾼처럼 입고 와서 일하는 척하면서 다 감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전화 잘 되는 곳들은 브로커들만의 알고 있지 실제 이제 조용히 자기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소문이 나면 거기는 이미 다 포위돼 있는 구역이라고 그래요? 너무 위험해요. 저기. 근데 보혜원들 다 끼고 해서. 맞아, 다 저희 끼고 친척은 그냥 보혜원동띠 손잡고 올라와서 합니다. 아, 또 이렇게 뭐 알기고. 뇌물을 주고 이제 보위원이랑. 그러니까 뇌물을 그냥 다 줘야 돼요. 그 보혜원이 그게 같이 안전하지. 와서 다 봐주고 아스컴 지역이라 그래서 거기 가서 막 미나게 자기 잡힐 거 알면서 하진 않거든요. 대부분 그냥 보혜원이랑 같이 올라가서 보혜원 동지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보연까지 챙겨줘야죠. 돈을. 그러지. 어머. 네, 네. 진짜. 그게 더 안전한 안전 뇌물공화국이라 안전하지. 다 그냥 비디가 판을 치는 곳이죠. 많이 든다. 여기선 돈을 많이 보내도 정말 내 가족에게 가는 것은 얼마 안 된다.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또 그렇게라도 안 보내면 이제 북한에서 사는 게 워낙 어렵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라도 보내요. 그럼 그동안에 탈북시킨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거의 가족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네. 이제 거의 한 100명은 큰일 났네. 대단하죠. 연말 한번 쫙 모으세요. 진짜 이번에 한번 모아도요. 되겠다. 하진우 라인, 하진우 라인. 맞아요. 혹시 도와주신 분들 중에서 가장 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되게 많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3년도 이제 9월달에 보이부 전국 수배를 받았는데 수배령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당시 마무리 작업이 다 끝난 가족이 2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거기서 손을 떼게 되면 이 사람들은 아예 이제 거의 노출이 된 상태였고 빨리 북한을 뚫지 않으면 이제 그분들도 위험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수배가 떨어지고 또 이제 진짜 딱 7일 동안 한 주일 안에 그분들이 이제 중국으로 해서 무사히 이제 태국까지 보냈거든요. 일주일 동안. 네, 보냈는데 되게 웃긴 게 이분들 국정원에서 만났어요. 같이 탈북해서? 네, 저도 이제 전국 수배가 떨어지고 그분들을 이제 보냈었는데 저도 이제 북한에서는 더 이상 이제 말을 붙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 텀이었는데 이분들을 제가 이제 국정원 조사해서 만났어요? 예, 아니,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그치. 제 브로커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분도 그 되게 막 그 신기해하는 눈빛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북한에서 알았지? 보던 사람. 예. 일단 왜 두 왔지? 팀이 다 무사히 온 게 너무 반가웠겠다. 네. 그래서 되게 뭐 전문가니까 잘 넘어오셨겠죠? 브로커 없이. 유일하게 브로커 없이 오셨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요? 자기가 브로커니까 브로커 없이 갔죠. 그러니까 길을 다 아니까. 네. 그렇구나. 근데 대신 이제 저는 북한에서 떠나는 것부터가 되게 쉽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지금 수배령. 수배령이 떨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백두산을 통해서 이제 또 탈북을 했었는데 네. 예. 하여튼 하진우 씨의 그 탈북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다. 궁금한데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차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그동안 쉽게 들어볼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진우 씨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탈북 브로커 그들은 누군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북한 주민들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브로커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선미 씨?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하진우 씨처럼 북한 내에서 북한 지역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오는 것. 그 사람이 이제 두만강에까지 데려다 주는 거거든요. 그럼 두만강에서 중국인이 받아서 베트남이면 베트남까지 또 데려다 주는 사람. 그럼 또 베트남 브로커가 나와요. 베트남 말을 하는 사람이 중국 브로커하고 마주서서 또 데리고 가더라고요. 또 베트남이 또 라오스로 넘어갈 때는 또 라오스 브로커가 나옵니다. 각 나라마다 이제 브로커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말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운명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어떻게 믿어? 그래서 그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진짜로. 제발. 그때는 찾을 게 하나님밖에 없는 게 이 누군지 알고 이 사람 믿을 오늘 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할지도 어디로 모르잖아요. 들어가는지 모르잖아.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냥 와서 타라고 막 그럼 가고. 그리고 심지어요 말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희에게 무슨 옷을 입은 사람 앞에 가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브로커가 다 조정을 해요. 탈북민들이 한국에 있으면서 저도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베트남 넘어갈 때 어디가 뭐 있대요. 뭐 어느 건물 앞에서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을 가래요. 그 사람 앞에 가면 우리를 보고 말 안 해요. 그다음에는 다 따라오래요.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따라가야 돼. 네. 그럼 또 두 번째 장소. 또 거기 가서 또 그 사람도 말이 없이 그냥 눈빛으로 동작으로 이래가지고 우리 계속 옮긴 것 같아요. 혹시 안 좋은 브로커를 만나잖아요. 큰일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골로 가는 거예요. 그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뭐 폭력을 당할 수도 그렇죠. 있고 당연하죠. 어떤 팔아먹을 수도 상황을 있고. 맞이할 수도 있는 너무 막연하다 진짜. 진우 씨, 근데 북한 그 경비대를 통과하는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 예, 이것 또한 저희가 이제 그 경비대 안에 저희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당시 한개 중대를 관리를 하는 중대장이랑 같이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이런 사람들 또한 이제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서로가 이제 목숨을 진짜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에서는
탈북민을 한 명이라도 이제 한국으로 보내면 바로 총살형에 처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인이면 또 이제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런 뭐 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위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걸리면 먹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 또한 저희가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진짜 서로가 이제 목숨을 맡겨도 될 정도의 그런 진짜 우치를 하고 일을 같이 해야 됩니다. 네. 와, 이게 실제로 들으니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요. 영화에서만 보던 이야기네요. 네. 아니, 그럼 브로커 중에 혹시 남한 사람도 브로커가 있나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저도 몰랐었는데 한국 사람이 있는지 한국 오기 전에 한국 사람을 제가 먼저 만났던 게 이제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들어가는데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한국인의 신분으로 브로커 일을 하시면 다 선교사입니다.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천주교도 없고요. 저기 불교도 없습니다. 딱 기독교 선교사님들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제일로 반가워요. 한국말도 하고. 한국말 하시는데 너무 반가운 게 갑자기 이제 해외에서 갑자기 잘생기고 얼굴 번지르르한데 선교사님이시래요. 근데 우리는 북한에서 선교사는 되게 나쁘게 배웠어요. 그래. 차라리 선교사라고 안 하셔야 돼.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라고 하면 우리는 청강수로 도적이라고 짓고 북한에서는 너무 표현하는 거구나. 이게 악마로 배웠기 때문에 그 세뇌가 아직 안 빠져 있는데 선교사라서 무서웠어요, 저 처음에. 근데 이분이 직접 대한민국 대사관에 데리고 가시는 일을 중간에 해서 해주시더라고요. 가옥에다가 안전하게 놓고 그래서 이제 조용히 해라 여기서 자유롭게 설거지 다 해주시고 밥 해주시고 우리 밥 먹으면 앉으라고 저희 때 그때 그분은 설거지도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귀한 분들 오셨다고. 저는 그래서 선교사가 내가 아는 선교사는 사람의 피를 뽑아갖고 팔아먹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선교사는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보고 저도 이제 감옥 갔다 오고 막 탈북 7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시는 거예요. 거짓말로 이 사람이 왜 나의 스토리를 듣고 왜 울어야 되지 그랬는데 선교사분들이 대부분 나가 있어요. 정말 특기하듯이 하는 거구나. 아, 정말 고마운 주의 종들이신데 목사님 목숨 걸고 탈북을 돕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특별히 그 탈북에 관계된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 베일에 가려져 있고 드러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접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접해보고 또 도움을 받으셨던 우리 탈북 형제 자매님들께서 오늘 얘기하신 것을 보고 좀 굉장히 놀랐는데 북한에서 그 선교사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심는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제 체제에 대한 뭔가 이제 그 기독교는 거의 빠지면 안 된다. 주체 사상에만 빠져야 된다. 이거다 보니까 제가 태국에 넘어왔을 때도 저희는 태국을 건너와서 우리저로 경찰서 찾아 들어갔거든요. 근데 경찰서에 찾아 들어갔는데 밥을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태국말을 모르니까 사 먹을 수 없는데 부부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네, 와가지고 일행 중에 환자가 있으니까 무슨 거 드시고 싶냐고 하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안 믿었던 분인데 째려보면 한국 사람이라니까 째려보면서 한국 사람이 뭐 여기 왜 뿌리 있는데 어찌 뿌리 없습니까?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여기 뿌리 난 걸로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뭘 드시고 싶냐니까 환자분이 김치를 먹고 싶다니까 그 먼 데까지 가가지고 김치에 또 김치를 담궈가지고 우리를 세탁할 수 있는 다라이까지 대학까지 사갖고 와가지고 와 이분들은 어디서 돈 받으면 하나 막 근데 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너무 헌신적으로 탈북민들을 섬기는데 와 너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니라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다들 고생이 많으시지만 진짜 탈북민들 돕는 선교사님들은 더 진짜 목숨 내놓고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김주찬 씨도 혹시 탈북 과정 중에 선교사님의 도움 받은 경험이 있으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송됐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때 첫 번째 그 선교사님 도움으로 시도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까지 갔다가 라오스에서 북송됐었어요. 3년도에. 거기까지 가서도 다시 북송될 수 있구나. 그때 선교사님이 마음이 많이 앞서셨어요. 그래가지고 탈북민들을 되게 많이 시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한 400명을 시도를 시켰고 한 100명이 성공을 하고 대단하시다. 한 300명은 정말 투성당하기도 하고. 근데 예전에는 두만강 압록강 이 주변으로 아예 그 저가 형성돼갖고 차가 계속 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브로커들이 거기 대기하고 있어요. 여자들 들어오면 납치해갖고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 선교사님들이랑 목사님들이 나가셔서 차가 계속 돌아요. 그러다가 누가 이렇게 막 조진 상태로 넘어오면 빨리 납치해가지고 태워서 가면 이 사람들이 그 차 안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기 납치된 줄 알고. 나 브로커 만나야 되는데. 그럼 그걸 설득시키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중국 브로커를 만나서 팔려가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선교사예요 하면 막 뛰쳐나가려고 하지. 선교사라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뭐 이렇게 막 진짜 납치하다시피 해서 아파트에 딱 데려가 주면 그때 이제 같은 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자처지정 얘기해주면 거기에서 보호받다가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았죠. 자, 그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브로커 비용이 또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주찬 씨 얼마 정도나 되나요? 저희 때는 사실 두만강 건너는 건 쌌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오는 건 굉장히 금액이 뭐 100만 원이면 다 넘어왔었고 남한으로 올 때 1인당 보통 300만 원 정도. 총 비용이 토탈 다 해봐야 뭐 한 3,400이죠. 1인당. 네. 지금은 좀 근데 올라. 그게 어느 순간 보니까 5천만 원 막 이렇게 가 있더라고요. 1인당? 네. 지금은 1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1억 정도 문제는 네. 저도 못 와요. 워낙 위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여정이 양강도를 방문했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했다라고 하니까 선사 후보 하라라는 그 명령을 내려요. 그게 뭐죠? 그게 뭐냐면 일단 싸 죽이고 나중에 보고해라. 그런데 돈을 주면 받아라. 처벌 안 할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줬는데 넘기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북한이 진짜 뭐 그야말로 거대한 감옥을 짓고 있는 게 뭐냐면 고압전력.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달려가고 있지만 북한의 압록강, 두만강 지역만 4차 산업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3m짜리 장벽을 다 쌓고 있어요. 그러겠다. 네,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거대한 감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 쪽에도 철조망을 다 세웠어요. 어떻게 가냐? 어떻게 뭐 1억을 줘서 넘겼다 하더라도 중국 쪽에서 이동이 안 돼요, 이제는. 얼굴 인식 다 하죠? 그럼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디가 이제는 기계로 딱 찍기 때문에 조작한 아이디는 쓸 수도 없어요. 이제는 정말 뭐 억대를 줘도 10억이라 해도 할 수가 이제는 없네. 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에. 그게. 그러네요. 네. 그럼 진우 씨가 활동을 하셨을 때는 사례비가 어느 정도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거의 한 400에서 500만 원 그 선인데 한 분당? 예, 한 명당. 그런데 사실은 이 가격이 되게 다양해요.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국경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나마 이제 데려오기가 쉽잖아요. 맞아. 근데 되게 이제 특이한 경우에 우리처럼 자강도. 맞아. 이거 여기는 못 들어가요. 내부에서도 길이 스스로 와야 되고 자강도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못 이제 들어와요. 네. 항해남도 막 이런 쪽 그리고 함남도 이런 쪽은 저희 이제 평안북도 거의 이런 쪽 갈 때는 비용 자체가 엄청 많아지고 진짜. 여기서 또 그 사람들을 국경까지 데려오려고 하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데 평균적으로 400만에서 500만 원 정도. 그럼 브로커의 수수료랄까? 그건 20%? 아까 그러셨나요? 만약에 좀 쉽게 보내면 그나마 이제 돈이 떨어지고 예. 그리고 이제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초소한테 이제 뇌물을 보여야 될 때도 있고 예. 버터도가 얼마나 많아. 엄청 많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막 불의의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또 그때 이제 돈을 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짝 저희가 이제 탈북 브로커를 얘기할 때는 그 일반 브로커 이제 막 중국에 사람 팔고 이런 브로커들이랑 좀 다른 개념이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벌기는 하지만 이게 잘못하면 이제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저 어려운 줄을 맞추셨고. 아니, 진우 씨는 아까 그 북한에서 수백 몇 년까지 내려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발각이 됐어. 네. 그러면 그 처벌이 어떤지 벌써 공포에 떠시는데 네, 어떻게 거의 처벌받아요? 뭐 온 가족이 이제 그 뭐 관리소 같은 예, 관리소라고 하는 이제 다시는 못 나오는. 예. 왜냐면 이게 가족이? 예예. 관리소 들어가는 것만 해도. 그것도 그렇죠. 다른 거지. 붙여준 것만 해도. 거기 관리소 맞아요. 들어간 거는 목숨이 살아있으니까 다행이지. 조사 과정에 그 1년이란 보이부에서 죽는 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 몇 명을
어디를 보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뭐 단순 중국으로 보냈는지 아니면 한국으로 보냈는지에 따라서 이게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보위부 대상이 되고 이제 경찰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살려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배고파서 간 거는 그렇죠. 그야말로 이제 민법인 거죠. 그렇지만 한국으로 보냈어. 그럼 이거는 간첩행위. 조개 서굴에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긴 정치범으로 걸렸잖아요. 근데 대신에 여긴 또 시범격에 걸렸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엔 살아남기 힘들어요. 진우 씨 같은 경우는 동료 중에 발각된 경우가 있었나요? 거의 다 이제 전멸됐죠. 왜냐면 저희가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를 잡으려고 이제 중앙에서부터 국가보위부가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거의 이 사람의 행적을 다 찾아다니거든요. 저를 도와주시던 분들이 이제 뭐 국경경비대 중대장도 있었고 이제 그런 군 쪽에도 있었고 이제 다양한 데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거의 다 잡혀가지고 어떻게 제가 이제 국정원에 와서 조사를 받을 때 들었던 내용인데 몇 분은 이제 바로 보위부에서 바로 총살되고. 그러니까 이게 살아남은 게 기적인 거죠, 진짜. 네. 목사님, 그 북한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분들이 스스로의 홀로의 힘으로는 또 어렵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기준으로 볼 때 탈북자의 41%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개신교의 선교사님들이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남한의 그 지금 현재 북한 탈북민들을 위한 교회가 52개라고 알고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들의 생활비나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그 프로테이지가 42% 정도라고 절반이 안 된다는 거죠. 무사례. 그렇죠. 맞아요. 그런 말을 듣고 참 우리가 기존 교회들이나 우리 신앙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간절히 지금 느껴봐요. 우리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저희 담임 목사님도 부부가 다 탈북민인데 사례금 없이 뭐 성도가 탈북민들이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점심까지 같이 먹었는데 자기 부족한 걸 표현 안 했거든요. 성공했다는 말에 뻥 난 거예요. 성공했다던 그 여자가 뭐야? 집은 거의 다 포위된 상태였고 고난의 행군보다도 더한 그런 고생을 하면서 맞아요. 중국에서 같이 일하던 분들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데려다 주신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신 이유가 저만 혼자 살아났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오자유에서 이제 브로커에 의해서 탈북을 하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도 종종 들어. 중요하죠. 많죠. 진짜 이렇게 사기치는 경우도 많이 이게 있어요. 상당히 진짜 많죠. 이게 왜냐면 사실은 브로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아무나 사실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보내서 가족한테 돈을 잘 전달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브로커 역할을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탈북민들이 오해하는 게 한번 이렇게 거래가 잘 되고 그러면 저 돈 보낸 제도 혹시 우리 가족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맞아.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분야가 다르네. 네, 분야가 완전 다르고 할 수 돈을 없어요. 보내는 것과 맞아. 브로커는 완전 다른 영역이죠. 완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다 그러지. 얘네는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보내라. 이래서 이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또 뭐 북한에서 내가 브로커인데 널 중국에 보내줄게. 왜냐면 이게 브로커라는 자체가 비밀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비밀 요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대놓고 말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절실한 사람들은 내가 브로커라고 하면 진짜 찾아가서 날 보내달라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이브 스파이. 그래서 사기당하고 그러니까 뭐 잡히는 경우가 증명이 된 사람들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믿을 수 사실은 없고 되게 믿지 않을 수도 없고. 어렵습니다. 이제 실은 그런 브로커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저는 네. 뜰 때 저는 친구 숙모를 통해서 왔잖아요. 근데 브로커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니 그냥 어느 장소에 가라. 맞아. 가니까는 내 아는 사람이 있어. 이제까지 아니 점심까지 같이 먹었는데 자기 브로커인 걸 표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여기서 어디까지 가라 하니까 낸데라가 군대 모자 씌우고 개털 수바 입혀놓고
국경 이 오른판을 넘어 가니까 중국 쪽에서 사람을 기다려. 자기는 앞선다 다 성공했다. 성공했다는 말에 뻥 난 거예요. 근데 그때 더 믿은 거는 진짜 속내에도 하나도 안 지고 성경만 3권을 지고 배낭을 맨 거예요. 예. 나는 그냥 이 성경만 있으면 일주일이면 도착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몽골까지 가는 몽골 이련이라는 곳을 가는데 2박 3일을 기차 타고 가는데 무서운 것도 없이 영광 할렐루야 이름이 갔어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국경에 딱 갔는데 우리가 잡힌 거예요. 그 안에 스파이가 스파이 있어서 잡혔는데 아까 윤아 씨 말한 것처럼 북한 사람이 나는 누구다 해서 소리를 계속 지른다 했잖아요. 사람 살려라 하고 소리 지르는 게 중국말을 해야 되는데 북한말로 계속 하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조용해라고 조용해라고 말 안 들으니까 이 벨트로 군대 벨트를 이렇게 때리니까 남자들은 이게 막 터지고 네. 그래가지고 잡혀 들어가니까 아니 우리 마을에서 똑같은 브로커인데 성공했다던 그 여자가 감방에 있어. 그 앞선도 있어. 뭐야? 앞에 세 손이 지금 다 같이 있는 거야. 다 잡힌 거예요? 다 잡힌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 그때 우리 떠날 때는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주님만이 왔습니다. 뭐 이러면 기도를 했는데 브로커는 성경책만 갖고 가면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무작정 우리를 이렇게 떠나버린 이미 몽골은 폐쇄가 된 상태래요. 길 넘는 데다가 길도 막히고 왜 우리를 이렇게 다 실패하고도 성공했다 했을까? 이게 사기꾼이구나. 네. 맘먹고 사기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하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사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사실은 되게 탈북 과정이 되게 빠를 수도 있고 되게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북한에서의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맞아. 근데 저희가 이제 연락을 하다 보면 왜 빨리 안 오냐고 이러는데 저희는 이제 그 분을 어떻게 탈북을 할 건지 이제 계속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뭐 진짜 길게는 한 6개월까지 걸릴 때가 있어요. 이 탈북을 한 명을 시킬 때. 근데 저희가 할 때는 돈을 먼저 안 받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탈북 브로커를 할 때 돈을 먼저 달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저희는 이제 국경을 다 넘겨보내고 중국까지 이제 안전하게 도착을 한 다음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그 가족이랑 연결을 해주고 이제 거기서 돈을 받거든요. 양심적이네요. 그래도. 저희 때는 다 그렇게 대부분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한국에 와서 후불로 브로커 그렇지 안 주지 불안해서. 저희도 그랬어요. 후불로 다. 설민 씨 같은 경우는 탈북 과정 중에서 이제 어떤 브로커를 만났는지 궁금해요. 저도 역시 이렇게 한국에 와 있는 브로커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민인데. 그래서 베트남까지 저희 중국 신랑이 데려다 준 게 그 한국 사람이랑 연결을 해갖고 베트남 어디까지 와라 해서 중국에선 저희가 브로커가 없이 신랑이 저를 직접 데리고 왔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 브로커 왔을 때도 베트남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분명 한국 사람 온다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저를 데리고 이제 라오스로 딱 넘어갔는데 보니까 이제 탈북민인 거야. 탈북민 한국인인 거지. 근데 처음에는 탈북민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이제 탈북민이 말투가 한국 사람처럼 많이 바뀌어 있어갖고 몰랐고 그리고 이 신수도 한국 사람 같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만났는데 이분이 권력이 브로커들을 어떤 사람들을 썼냐면요. 산을 넘을 때 다 이렇게 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로커가 좋은 브로커인 게 이제 저희가 산을 안 넘었어요, 저는. 산을 이렇게 넘지 않았고 어떤 차 한 대가 딱 오니까 바로 총을 걸고 있더라고요, 차에. 맞아. 차에 총을 걸고요. 장교복 이런 거를 딱 무슨 입었더라고요. 그리고 국경을 아예 대놓고 통과를 차에다 사람 실어놓고 대놓고 통과하는데 백이 있나 봐요. 백이 그러니까 하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총이 걸려 있어요. 근데 무슨 사인지 우리 말 뭐 알아듣겠는데 뒤에 차를 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서로 다 연결이 된 거죠. 네트워킹이 돼. 완전 진짜 그야말로 하이패스예요. 쫙쫙쫙쫙 지나가는데 바로 그냥 라오스 대사관까지 아무 일 없듯이 사람이 착착착착 바뀌어서 라오스까지 딱 대사관까지 들어가는데 그때 와 정말 백이 든든한 내가 브로커를 만났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탈북민이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국정원하고도 막 연락하고 대사관하고 막 연락하는데 너무 멋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삼국선을 뚫을 때 군부하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설면이네 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삼국으로 온 선은 라오스, 미얀마는 대부분 다 군부차가 나와요. 그래서 운전대도 오른쪽에 있는 그런 뭔가 영국식 차 뭐 이런 걸 가지고 나오거든요. 총 걸려있다니까, 총이. 그래서 군인들이 그냥 군인복 입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뛰려고 하는데 뛸 필요 없이 그냥 군부차 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김주찬 씨가 만난 브로커는 또 어떤 분이셨을까요? 저는 탈북민 출신 브로커 형을 한번
만나게 됐어요. 이 중국에 나와서 그런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 형이 저한테 그냥 길을 알려줄 테니까 네가 직접 가라 그래가지고 그 중국에서 그 몽골 국경 그 세관 있잖아요. 네. 세관 옆으로 건넜어요. 그냥 아예. 그래서 한 8시간 정도 걸어서 넘어. 네, 뛰다가 문제는 뭐 없었나요? 걷다가. 그 과정이? 그 과정에서 사막이에요, 그냥? 사막이죠. 철조망 진짜 많았고. 철조망 5개. 네. 근데 저희 어떤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철조망이 많은 거는 사막지대 양방목, 소방목을 하다 보니까 몽골 지역이 자기네 지역이 있어요. 방목하는 지역이. 근데 보니까 다 철조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국경 철조망은 5개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래서. 이 세관을 저는 이제 길을 안 헷갈리려고 세관을 보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사막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한참 걷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내리막 와서 사방이 다 모래예요. 하늘이 그냥 딱 하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침반. 그러다가 이제 방향이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그 이렇게 브로커들한테 돈을 건넬 때 어떤 돈을 건네? 북한 돈입니까? 아니면 중국 돈 많이 건네요. 바꿔서? 네. 그러니까 진짜 브로커들은 이게 돈다발이 뭐 이점만 벽돌장만한 게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400만 원을 낸다 하더라도 실제 여기 한국에 있는 브로커는 그 한 50만 원, 뭐 100만 원도 제가 볼 때 못 벌 거예요. 그 왜냐면 이만한 돈다발이 막 중국 돈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만큼 한 개 팀에 한 20명 정도 움직이거든요. 이 안에서. 네. 그럼 이제 돈을 다 나눠요. 근데 아마 그분은 손을 아예 안 잡다 보니까 돈을 안 썼던 것 같아요. 돈을 써야 이제처럼 군부차도 나오고 할 텐데. 맞아. 그러니까 자꾸 잡겠지. 네. 하진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서 전국 수배령까지 내려졌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탈북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는 2013년도 그때 이제 9월 달이었는데 거의 가을 이제 계절이다 보니까 또 날씨도 되게 추웠거든요. 뭐 수배가 떨어진 거를 제가 이제 그 저희 보위부 쪽에 저를 도와주시던 분들이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사실 저희가 그때 당시 직책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되게 높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 나이가 아깝다고. 그분은 이제 저를 아시는 저희 아버지의 친구분이시다 보니까 나이가 아까우니까 일단은 너 할 수 있는 대로 해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뭐 집은 거의 다 포위된 상태였고 그래서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거리 다니던 그 옷차림으로 이제 나오면서 저희 아버지가 외화벌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떨어진 지역에서 뭐 서울이라고 하면 파주에서 뭐 사업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쪽까지 이제 걸어서 가서 아버지한테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행히 아버지가 어차피 그냥 온 가족이 다 죽을 거니까 죽든 살든 이제 같이 떠나자.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이제 맞지. 예, 아버지랑만 이제 같이 오게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이제 몇 개월 동안을 길을 이제 걷지 못하고 거의 산으로만 오다 보니까 진짜 고난의 행군보다도 더한 예, 그런 고생을 하면서 백두산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운 좋게 그 되게 그 전적지라고 하는데 평면전지. 예, 여기에는 사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런 곳인데 이제 그래요? 네, 거기 예. 들어가면 안 돼요. 저희가 이제 며칠 동안 봤어요. 그 동태를 제가 브로커 출신이다 보니까 그 통로를 이제 살피다가 그 이제 5분 10분 이 사람들이 이제 교대하는 밥을 먹을 때 교대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낮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두만강을 통해서 나왔어요. 아니 그럼 신앙은 어떤 과정에서 갖게 되죠? 되게 이게 저도 되게 그때 당시에는 모든 탈북민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진짜 뭔가 모든 신들한테 다 의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백두산에 와서 그 중국에서 같이 일하던 분들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이제 북한에서 이제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다 잡혀 들어가고 나만 살아났다.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이 외면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다시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근데 넘어오라고, 넘어오면 도와주겠다고 해서 이제 넘어가게 된 건데 이분들이 저희를 지하교에 데려다 주신 거예요. 교회는 돈 없이 가니까.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희가 거기서 거의 한 달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면 말로만 막 듣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가니까 되게 거기서 신앙심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막 밥 먹을 때 이제 주기도문 막 이제 주기도문 외우고 그리고 이제 막 그 찬송가 부르고 이제 왜냐면 안전하게 가게 해달라고. 맞아.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느꼈던 게 아까 선교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랬어. 그런 이제 꿈이 있었어요. 내가 앞으로 이제 탈북민들을 더 많이 탈북시킬 거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다 잡혀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남보다 사실은 되게 성경책도 되게 많이 봤어요. 선교사 되려고. 네, 선교사 되려고. 그걸 제가 다 읽었댔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면서 이제 신앙심이 생기고, 이제, 뭔가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신 이유가 저만 혼자 살아났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명이 있어. 네. 근데 아버님은 두 분이 다 탈북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제 북한에 안 계신 어머니하고 친척들 뭐 아니면 네. 가족들을 어떻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를 못 잡으니까 나중엔 저희 어머니를 이제 정고리 교도소를 저도 되게 충격스러웠던 게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거의 시범 대상으로 잡아서 이렇게 본보기를 보이려고 했는데 저를 못 잡으니까 이제 저희 엄마를 이제 정고리 교도소 보냈는데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듣고 나서 뭔가 이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유들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어머니 못 오시고 계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3년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하반신 마비를 원래 몸이 안 좋으신 분이었는데 가서 이제 하반신 마비로 이제 다시 퇴소가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 지역에서는 거의 반동분자 집안이 돼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탈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뭐. 근데 저도 이제 계속 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14년도에 와가지고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엄마가 교도소 들어가고 그때는 이제 계속 선만 놓고 있다가 정작 또 나오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감시가 거의 막 북한에 이제 인민반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집을 감시하는 사람이 무려 3명씩이나 되거든요. 나올 수가 없어. 네, 통일이 빨리 돼야 되겠네요. 앞으로 어떤 꿈이 있다면요? 그래도 이제 제가 뭐 대한민국에 와서 꿈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사업가로서 이제 뭐 그런 사회적 기업이 돼가지고 뭔가 우리의 사회를 좀 바꿔보자 이런 생각에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종주영 회장님처럼 이제 뭔가 저희 그 기업을 제2의 현대로 만들어서 야, 멋있다. 이거 꿈이니까. 꿈이니까. 그럼요. 꿈은 크게 꿀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진짜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그때 저희 뭐 고향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또 이제 채용을 해서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하는 사업가.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목사님 오늘 진짜 영화 한 10편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드라마틱한 스토리들을 쭉 들어보고 또 브로커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목사님께서는? 항상 올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시편 133편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렇죠? How good and pleasant. 어떻게 이렇게 좋고 즐거운 일인가. 그래서 북한 형제, 남한 형제 같이 만나서 동거하고 오늘 이렇게 토크를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일인데 그래서 가족같이 느껴지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생각해 봤어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정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가치나 중요성을 늘 느끼고 돌아가요. 오늘도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하진우 형제가 꿈을 얘기했는데 누가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하고 앞으로 누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일하겠어요. 준비되는 그런 사람들로 잘 하나님은 준비하신 사람을 쓰시거든요. 맞아. 지금 준비 기간이니까 지금 탈북에 막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해서 여기 또 준비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여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문이 열릴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대비하시다가 스타트에서 가시면 큰 일꾼이 되실 거예요. 미리 온 통일, 먼저 온 통일. 그런 말씀을 듣는 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니까 마음으로는 막 통일이 임박한 이미 것 이루어지겠잖아요. 맞아요.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목사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자위어 시즌4 마지막 시간입니다. 진짜.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렀는데 지연 씨와 경아 씨는 이번 시즌에 함께한 소감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러니까 시즌4 이렇게 다 하면서 계속 이제 많은 탈북민들도 만나고 목사님들도 만나고 이제 상황들을 또 하고 근데
뭐 항상 뭐 우스갯소리로 빨리 통일이 돼서 오자유어가 오자유다라고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의 시간들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걸 좀 많이 느껴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남북 통일이 가까웠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경아 씨도 소감 말씀해 저는 주세요. 시즌 4에 이제 합류를 네. 하게 됐는데 너무 잘해. 하면서도 에이 설마 정말 했던 것들이 북한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이루어졌던 어떤 그런 참담한 현실에 하면서도 너무 놀랐는데 네. 하지만 이 방송이 있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시즌 5, 시즌 6가 이어나가겠지만 우리는 함께해서 즐겁지만 네. 너무 먼 시즌이 일어나기 전에 맞아요. 통일이 되면 좋겠다. 맞아요. 시즌 5는 뭐 평양에서 할 수도 있고. 맞아. 해피 바랍니다. 오 자유다. 뭐 이렇게. 네. 네, 우리 정윤아 씨도 제가 가장 많이 뵌 것 같아요. 설미 씨도 그렇고. 윤아 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대표로. 일단은 그 탈북민들이 믿음 생활 한다는 게 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하는 건 자체는 이제 진실이 있는 거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자유요 안에서는 자유도 이렇고 통일도 다 이룬 방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시즌을 이어가면서 많은 또 북한을 알리는 이런 좋은 방송들 만들었으면 아멘. 좋겠어요. 네. 설미 씨도요. 네, 어떠셨어요? 출연하시면서. 저는 뭐 탈북민들이 이렇게 저도 윤아 씨도 나름 이제 잘 정착해 살고 있다라는 이미지가 많아요. 실제 제가 봐도 다른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구터민들보다 우리 세터민들이 더 잘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해요. 구터민 이게 세터민. 네. 헌터민이라고. 네, 여기 구약 신약.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정착을 잘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멘. 제가 어릴 적에 아빠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고 예수 안 믿는 북한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제 삶에 예수를 받아들이게 한 눈이 확 열렸던 것처럼 우리 같이 잘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이 가서 그게 참 좋지 그리고 이제 않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잘 살기만 하면 안 돼요. 정말 그분들이 많은 영향력을 줘야 돼요. 예. 그게 잘 사는 거죠.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도와주고 맞아요. 그렇게 원하는 거. 많이 그러니까 도와주고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잘 산다고는 안 하잖아요. 그건 맞아요. 돈 많은 것. 그러니까 잘 사는 것. 돈 벌어서 함께 선한 나누고. 부자. 네, 선한 영향력으로 아멘. 그게 예수쟁이다라는 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아멘. 네, 네. 정말 오자유에 와서는 마음껏 우리가 울면서 막 외치면서 하나님 많이 이름도 부르고 이렇게 서로 간증을 하고 이럴 수 있어서 은혜 받고 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즌에 또 더 알차고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는 거 약속드릴게요. 네. 자, 그럼 시즌 4 마지막 인사 함께 외쳐볼까요? 자,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자유!